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상투자자문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주훈. 이대용 자문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이번 시간에는 MSCI라고 해서 11월 달에 이제 리뷰, 단기 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신문 기사나 뉴스 기사도 좀 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고, 알더라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한 30분이나 뭐 짤막하게 좀 다뤄보고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대용 자문형님은 어떻게 조금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모르는 부분 좀 물어보려고 대신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대용 자문형이까지 좀 잘 아실 수 있게 참 설명을 잘 들어보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로 뭐 종목 상담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그런 코너들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이제 소통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저희 이상 투자자문 카카오 플러스 친구 채널 추가 친구 찾기 하셔가지고 꼭 다 구독하시고 내용 같은 것도 다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MSCI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MSCI는 약자입니다, 약자. 뭐냐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MSCI 말 그대로 이제 앞에 네 글자를 따서 이 MSCI라고 말을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모건 스탠리 이거 보시면 대웅님은 뭐 느낌이? 아니, 모건이 매수하면 좀 좋더라고요, 기분이. 거래량 봤을 때 모건이 매수하면 뭔가 신뢰가 간다. 외국인이 내 종목을 매수하는구나, 이런 신뢰가 가서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모건 스탠리가 매수한다고 하면 저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다른 점을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지표는 MSCI라고 하고, 유럽, 영국, 런던 거래소가 산출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FTSE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것과 유럽에서 만드는 것,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이 MSCI를 왜 뉴스나 신문이나 뭐 어디서 이렇게 떠들어대냐면, 전 세계에 있는 펀드들이 이 지수를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유용한 지표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문형이 들으시니까 좀 이해되십니까?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의 지표가 된다. 그게 뭐 MSCI다. 이런 부분 맞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MSCI 이제 지수를 가지고 이제 내가 잘 모르는 국가에 대해서 원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다른 나라를 직접 가보거나 아니면 뭐 물어보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든 지수나 지표로만 보고, 아, 여기에도 투자해도 좋겠구나, 여기는 뭐 안 좋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걔네가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MSCI 지수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 MSCI 한국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지수에 약 60조 원 정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입 뜨는 종목들은 그 60조 자금 중에 일부를 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자기네 종목에 흘러 들어가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할 확률도 높고 이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는 좀 되시나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는 했어요. 일단 편입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편입되면은 돈도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주가 부양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좋다. 여기까지는 뭐 저도 그렇고 구독자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그 지수 안에 포함된 국가 중에 하나다. 거기서 이제 비중은 약 15% 정도.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아시아에서 제일 비중이 큰 나라는 당연히 어딜까요? 어떻게 그냥 지금 딱 생각하는 나라. 대만? 딱 말씀하시면 돼요. 아, 대만 그 옆에 살짝 위에 있는 나라. 살짝 위에 옆에 좀 땅덩이 큰 나라. 중국? 그렇죠. 바로 중국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웅 자문역님은 이 지수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아시아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땅도 크고 그런 나라예요. 땅이 크다면 아무래도 중국 아닐까요? 중국? 네,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 그래프 상을 보면 나와 있지만 31%의 포션을 가지고 있고, 31%의 포션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단 15%. 근데 이거는 2018년의 자료고, 실제로는 현재는 약간 역전돼서 대만이 현재 2위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3등.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 이제 여러 나라 여러 나라 국가가 이제 다 섞여 있어 기타인데,
여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도 같이 편입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근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자랑하고 싶으면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자랑을 하시면 됩니다. 아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MSCI의 이제 지수를 산출할 때 그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지수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조건이 있고 편출되는 조건이 있어요. 대형님 사모님이 생각하실 때는 MSCI 지수에 들어오려면 종목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좋아야죠. 쉽게 얘기해서 좀 좋아야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지표일 텐데 뭐 안 좋은 기업은 넣어주지 않을 거고 좀 유망성 있고 성장성 있고 뭐 실적 잘 뽑아내고 그런 종목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 정확한 설명이고 그거를 이제 좀 유식하게 좀 애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그걸 표현을 하면은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게 부분이 있잖아요. MSCI 모건 스탠리 여기서 만든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에 부합을 하는 조건을 몇 개 달았는데 이 시가총액이 어떤 일정 기준이 있고 유동 시가총액이라고 해서 이제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실제로 얼마나 주식이 거래가 돼가지고 유동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보통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 뭐 우리가 MSCI도 아니고 우리가 모건 스탠리도 아니고 지수 만들 것도 아닌데 굳이 알아보진 않겠고요.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이쪽에서 지수를 만들 때, 지수 편입을 시킬 때 종목에서 보통 4번,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하는데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이렇게 4번 리뷰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종목을 편입을 시켜요, 지수에. 그러니까 1년에 4번 있는 뭐 분기별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네. 그냥 내가 뭐 보고서 쓸 때 분기별 보고서 이런 거 쓰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 그러면 MSCI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1년에 4번이면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닌가요? 자주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쪽의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뭐 1년에 한 번 받고 이렇게 하면은 걔네도 일하기는 편하겠죠. 뭐일 덜 해도 되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4번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바로 변하는 부분들을 바로 수용을 하고 바로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이제 좀 까오고 있잖아요. 이 모건 스테이다다. 근데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자주 바꿔서 좀 버전업하고 이제 수정하는 과정이 되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분기 시작하기 전 달에 리뷰를 한다. 리뷰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이번에 뭐 잘난 놈은 편입하고 못난 놈은 빼고 이런 걸 한다 이거죠. 예. 쉽게 말해서 뭐 숙제 검사 받듯이 이렇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하면 1년에 4번 편입 편출 종목을 결정해가지고 지수를 다시 산출을 한다. 재산출을 하는 과정이 있다. 이대용 자부님이 생각하실 때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주가가 오를 것 같나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나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돼요. 미리 반영하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재료나 어떤 이슈가 뜨기 전에 실적이 잘 나오기 전에 미리 주가는 선 반영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저 또한 마찬가지고 좀 많은 분들께서 좀 피부로 와 닿으실 거예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하락하는 주가 많이 보셨죠? 그러한 부분은 이 주가라는 것은 그동안 얼마를 어떻게 벌었냐에 중요한 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벌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SCI도 호재가 앞두고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많이 오르고 그 이후에는 좀 재료 소멸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역시 제가 들어보니까 이대용 자문형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업계 우리나라 이제 금융투자업계가 통계를 내봤는데 실제로 MSCI에 편입된 종목이랑 편취된 종목의 뭐 수익률 차이가 있느냐 이게 뭐 진짜로 세계 펀드사에서 이용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냐 의미 없으면 치워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나 봐요. 통계를 냈는데 2015년 이후부터 이제 반기 리뷰, 분기 리뷰 통해서 1년에 4번 편입 편출된 종목들 따져보니까 발표 40일 전부터 리뷰 발표일까지 신규 편입된 종목은 보통 23%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개별 주식마다 좀 다르겠죠. 모든 종목들이 뭐 MSCI에 편입이 됐다고 해서 23%딱 고정적으로 올라가면 그건 주식이 아니라 뭐 은행 적금도 아니고 그죠? 주식이 아니죠. 그런 건데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특성이 뭐냐면 이 MSCI 리뷰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종목이 편입이 되면은 보통 리뷰 발표 이전부터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리 발표가 분기 발표나 리뷰가 되기 전부터 상승한다 종목이 보통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MSCI 이 편입된 조건들을 이미 뭐 세계의 조건 같은 것들을 이제 다른 펀드사들이나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걔네가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넣을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그것들을 찾아내겠죠. 종목들을 찾아내서 아 이런 게 후보군이 되겠구나. 그럼 이제 그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이대용 자문역이 말한 것처럼 미리 그 내용이 뜨기 전에 자기네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찝어내서 미리 매수를 해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가도 당연히 상승해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대용 자문역이 말한 것처럼 발표 이전에 오르는 건 맞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발표 이전에 오르는 건 맞는데 발표 이후에는 무조건 떨어질까요? 아니면 그래도 오를까요? 일단은 발표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정보를 듣고 투자분들이 좀 많이 또 매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도는 좀 가능할 거로 보여져요. 하지만 그 탄력도가 이전만큼 좀 강하지는 않고 조금 지지부진한 상승세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내가 볼 때는 대용 자문역이 나한테 말을 많이 시키려고 이거 모른 척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발표 이후에는 수급이 개선이 돼가지고 주가 오른 편이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 소멸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발표 이전에는 더 많이 오른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발표된 이후에도 약간 이제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인지 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한 번이라도 눈길이 더 가겠죠. 뉴스에 이런 종목이 편입된다는 기사나 이런 게 계속 나오면 한 번이라도 차트를 더 보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모양이 막 우상향하고 있고 뭐 이평선 위로 가고 있으면은 당연히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겠죠. 그럼 더 많이 차익하게 될 거고. 그래서 발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야 그 모건 스탠리 여기 지수 봤는데 이번에 편입된대.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해서 그런 수급이나 거래량 같은 게 좀 개선이 된다. 이런 게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뭐 제가 종목 말해드릴 건데 그거 말했는데 편입되는데 왜 안 올라요? 이렇게 하면은 답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 보통 이렇다. 일반적으로 이렇다. 왜냐하면 주식은 확률 게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번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이제 발표하기 전에도 오르고 발표 이후에도 수급이 개선이 돼서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 또 특이한 형태인 게 뭐냐면 대웅 전문가 약간 예상이 됩니까? 대웅 자문역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지 뭐가 특이하지? 아무거나 하나 던져주세요.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질병? 코로나 질병? 질병 맞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지수 산출해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공매도예요. 뭐냐면 이 공매도 뉴스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에도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뭐 공매도 하도 국민청원 때리고 하니까 청와대 때리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국민들의 말을 좀 들어주자 해서 공매도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해서 내년 3월까지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뭐 공매도 종류도 여러 개 있어서 뭐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매도 하는 거를 이제 막아놓은 상태예요. 내년 3월까지 그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이랑 이제 메이저 이제 기관들 이런 데들 사모펀드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MSCI 이런 지수들을 편입되는 종목을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할 때 실제로는 지수 편입 발표일 이후에 매수를 하다가 편입된 다음 날에 보통 공매도를 해서 주가를 편입 전에 주가를 싹 올려놓은 다음에 편입되고 다음 날에 공매도 전략을 써서 팍 내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많이 써요. 근데 개인 투자들은 이제 편입됐으니까 이제 오를 거고 본격적으로 편입이 시작되는 그 달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있고 반대되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이득을 보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공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자금만 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자금만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못 쳐서 주가를 걔네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조정하거나 약간 좀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제약이 있다. 그래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약간 이런 시장 조건이 현재 있다. 이번 연도 넘어가면 내년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내년 3월에는 아마 공매도가 허용은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와일드 카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공매도가 되게 중요한 현재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게 있고요. 이번에 새 종목이 편입이 돼요. 세 개가 편입이 되고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두산중공업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 개는 퇴출이 됩니다. 아모레 퍼시픽 우, BNK 금융지주,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세 종목이 퇴출이 되는데 이 33 숫자가 같다고 뭐 퇴출되는 수만큼 편입 종목이 들어가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퇴출되는 종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편입되는 종목도 더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우연하게 숫자가 같은 거지 사실 또 뭐 항상 이 숫자가 같은 것은 아니다. 퇴출되는 만큼 나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어디 대형 잠력도 이거 보면서 퇴출되는 만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자리가 비어야 사람이 또 앉을 자리가 비어야 또 별로 앉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아니라면은 일단 많이 배웁니다 오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두산중공업이 MSCI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4%. 이거만 보면은 엄청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비중. 네, 엄청 작아 보이는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모든 이제 펀드사들이나 뭐 특히 미국 쪽에서 이 MSCI 지수를 참고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펀드들도. 그렇기 때문에 0.04조지만 모수 자금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금액도 거의 1,000억 이런 단위입니다. 0.04%가 1,000억 단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엄청 물량이 많은 거다 실제로는. 그래서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NH투자증권에서 말을 했습니다. 예. 기사 내용을 제가 봐가지고 이제 따온 거예요.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예상 규모가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두산중공업 각 종목당 1,064억 원이 추가적으로 돈이 유입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어요. 예상은 증권사가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친구들의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인데 1,064억으로 뭐 되겠나요? 뭐 안 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건 맞긴 한데 거래 대금이 워낙 빵빵한 친구들인데 워낙 시장에 관심도도 높고 뭐 두산중공업 풍력으로 잘 나가고 SK 케미칼, 뭐 바이오팜, SK 시리즈들 다 잘 나가잖아요. 하루에 거래대가 엄청 일어나는데 1,064억으로 뭐 많이 오를까? 약간 이런 의문은 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 이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나 뭐 하루 거래량 비하면 사실 뭐 큰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는 패시브 자금 유입 예상 규모가 1,064억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자금은 액티브 자금 그리고 패시브 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패시브는 말대로 이제 지수 추종 뭐 ETF라든지 뭐 2차 전지 ETF 이런 것들은 2차 전지를 실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2차 전지에 편입되는 종목들, 이 ETF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올라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지수를 만들어져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형태고 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수라든지 인덱스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을 때 따라오는 자금을 패시브 자금, 수동적인 자금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금과 액티브 자금은 실제로 종목을 사거나 뭐 직접 투자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이 액티브 자금은 따로 있고 그건 얼마인지는 뭐 모르겠죠.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이 패시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자금이 1,064억 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절대 작은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제가 뒤에 실제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말씀드리면서 그때 한 번에 딱 머리에 박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는 종목이 뭐 실제로 올라가는지 저런지 이런 걸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진짜 손수 하나하나 다 작업해가지고 다 따온 그런 자료예요. 이거 진짜로 저밖에 없는 자료고 아무도 모르는 자료인데 제가 여기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총 4번 정도, 4번에 걸쳐서 이제 리뷰가 있고 편입이랑 편집이 된다고 했잖아요, 종목이. 네. 그래서 3개월, 6월, 10월, 12월 이렇게 편입이 되는데 리뷰는 각 전달에 2, 5, 8, 11일에 하는 거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올해 12월 이제 마지막에 하지만 8월 달에도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 있을 거고 또 5월 달, 6월 달에도 편입된 종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죠. 실제 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6월에는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 더 좋은 비전이나 셀트리온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이제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진짜로. 예. 어디에도 없는 자료예요. 저만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5월 13일에
이걸 편입된 종목을 발표를 했었어요. 여기서 MSCI에서. 그래가지고 5월 13일 날 발표했을 때 주가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발표 당시의 주가 써놨고 그 다음에 발표 이후에 5월 29일 날이 반영이 돼요. 지수에. 이 MSCI 발표한 내용들이 자금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때 주가가 얼마였냐 이런 걸 다 제가 써놨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당일 결과라는 건 그 하루 5월 29일 날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날인데 그날 당일 결과는 어땠느냐 종목이 상승을 했는지 하락했는지 써봤고 그 다음에 편입된 이후에 10일 후에 주가는 실제로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써놓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대호 전문님은 제 정리한 게 이해가 됩니까? 일단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수 편입 때문에 올랐을까라는 의문은 또 있어요. 항상 제가 또 의문을 그렇죠. 가지고 있거든요. 자, 셀제 보면은 이거 그 뭐 백신 개발 이런 것 때문에 13만 5천 원 갔을 수도 있고 더존비오존은 이제 언택트 쪽에서 좀 좋은 기업이니까 어차피 그때 지수가 많이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물론 추가적으로 뭐 어떤 더 호재성이나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수급은 붙었을지언정 이것 때문에 11일 주가가 이렇게 됐다는 조금 의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대호 자문역 말도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MSCI 지수가 만능은 아니에요. 여기에 편입된다고 해서 주가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 편출된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이런 요건이 있으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더 좋은 관심을 가겠죠. 그렇죠. 안 살 것도 관심도- 조금 한두 주 더 사게 되고 그러면 그렇죠. 뭐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정도로 보시는 거지 이 조건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주식에서는 어떤 조건도 맹신할 조건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통해서 여기 편입되는 주식이나 종목이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 과거 흐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배합을 해가면서 내가 살 종목을 선정을 해가는 과정인 건데 오늘 주제는 MSCI 지수 편입이니까 그 종목 위주로 매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유의미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다 따져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숫자 같은 거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4개가 들어왔고 3개는 뛰쳐나갔어요. 이제 퇴출 나간 거죠. 3개는 이제 뛰쳐나갔고 퇴출 나갔고 했는데 이건 이제 8월 달에 했었고 해서 했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당일 결과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제가 아까 앞부분에 말했었지만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올 애들은 1,064억이 각각 들어올 거라고 예상인데 무조건 뭐 1,064억을 다 모든 종목이 다 편입될 때마다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들이 그런 추정치를 가진다 이런 얘기고요.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5월 달이랑 8월 달 리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3, 6, 9, 12에 실제로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이제 지수에 완전히 들어오는 시기인데 보통 그 지수를 추정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전날에 다 편입을 해야 돼요, 종목을. 대형 자문역은 이게 뭐 약간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12월 달에 그 MSCI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종목들 구성해서 땅 하고 달리기 때문에 12월 1일에 하면 1일부터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11월 30일에 싹 다 돈을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넣어놓고 발표를 한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MSCI 지수를 발표를 했고 네. 이거를 보고 따라서 하는 뭐 펀드사나 운용사들이 이 MSCI 지수를 따라서 뭔가 패시브 자금이라 해서 이제 뭐 펀드나 이런 거를 운영하는 ETF 같은 거 운영을 할 때 그 실제로 이 편입 편출을 얘기한 지수가 흘러가기 전에 그 전달 마지막 12월 달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편입됐다고 말을 했다면 11월 30일에 미리 다 구성을 해놔야 돼요, 걔네들이. 이 지수, MSCI 지수를 따라가려면. 미리 해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서 미리 전달 마지막 날까지 다 자금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보통 제가 따져보니까 뭐 하루에 꾸준하게 발표 난 이후부터 꾸준하게 넣어주면 좋긴 할 텐데 걔네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뭐냐면 걔네들 하는 방식이 보통 마지막 날에 좀 많이 때려박는 경향이 있어요. 좀 저렴한데 마지막 날에 좀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이 된다 이런 걸 제가 좀 봤어요. 이번에는 특히 더 그랬고 왜냐면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일 결과 이게 우연인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당일 결과로만 봤을 때는
모든 종목들이 현재까지는 5월 달이랑 8월 달에 했던 종목들이 당일날 하루치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고 그게 다른 날의 상승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의미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 보면은 좀 우리 신풍제약 네, 같은 신풍 신풍이랑 선생님 같은 뭐 경우에는 CGN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올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자문역이 네. 이대용 자문역이 말한 것처럼 뭐 이슈가 8월이면 있던 한창 이제 종목들이고 시장 핫했을 때인데 대장주였을 때인데 그냥 놔뒀으면 13%뭐 22%보다는 약 한 18% 17% 오를 거를 이제 당일 결과 또 한 30%더 올랐다. 아 그렇죠. 그렇게 약간 생각할 수도 이런 있습니다.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등을 밀어주는 역할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에 내가 요트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돛을 달아서 더 빠르게 예, 풍량을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형식으로 등을 누가 밀어준 것처럼 그런 자금들이 이제 공짜로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이 싹 들어오면서 원래 이 종목 자체가 이슈도 있었던 적이 있긴 했지만 그때 이제 원래 뭐 한 5% 4%갈 게 더 간 거죠. 실제로는 6% 7% 8%까지 더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0% 22% 상승 나왔는데 제가 진짜 너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금이 들어간다고 대박 이날 무조건 오르나 보다 이날 무조건 20% 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종목 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냥 이거는 그렇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나 뭐 이런 분들이 원활해져서 쉽게 말해서 뭐 차가 달리는데 엔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엔진은 있고 이미 엔진은 뭐 그건 개별 이슈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고 이 종목이 이 MSCI 지수가 윤활유가 되는 거죠. 엔진이 잘 달릴 수 있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이제 급속하게 속력을 바로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MSCI 지수가 뭔가, MSCI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편입되는 종목이나 편주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이번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진짜 영상 끝부분보다 알 수 있게끔 진짜 간단히 말씀드리면 MSCI라는 이제 자금을 운영하는 기준에 대한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를 이 지수를 추정할 때 종목들이 편입되고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1년에 4번이 있고 이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우리나라도 있어서 종목이 편입되면 이 종목들이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고 주가가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을 하나 더 가져간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대용 자문력도 이번에 저를 통해서 뭐 많이 알게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는지? 뭐 적당히 알려주면 좋다. 좋은 지표, 뭐 글로벌 지표인데 이 부분이 뭐 편입되기 좋다. 하지만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거는 아니다. 그 그렇죠. 정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게 이제 주식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MSCI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물어보면은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경제 관념이나 이런 경제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1년에 4번이나 오니까 1년에 4번씩이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해마다 또 되풀이 되고 하니까 유식한 척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궁금한 게 아까 세 종목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종목을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요? 어떻게 해요? 알아요? 대형 자문력은 SK바이오팜을 사지 말자 생각하는 저는 거예요. SK바이오팜은 눈물, 희로애락이 좀 많이 담겨있는 종목 같아가지고 좀 건들기가 좀 미안한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보자. 그거? OX로. 좋죠. 자, SK바이오 매수를 하겠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O를 들었고 이대용 자문력은 X를 들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좀 핫한 종목이었고 공모 이후에 뭐 따따상 뭐 이렇게 기록하면서 쭉 내려갔다가 기사도 있었잖아요. 임직원들이 자꾸 퇴사를 한다고. 왜냐면 이게 우리 사주를 받았는데 주식을 팔 수가 없어. 회사에 다니니까. 근데 퇴직을 하면은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공문도 내려왔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 그만큼 이제 이대용 자문력이 말한 것처럼 이제 애증이 있는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주식인데 뭐 현재는 사실 뭐 움직임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이 원하는 그런 주식은 아니라서 현재는 좀 잠겨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MSCI 이슈를 통해서 이번에 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O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종목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친구 때문에 좀 뭐 다른 상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께서 손실을 입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워낙 이 친구가 너무 핫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이 친구는 없을까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신규 주에서 이제 공모를 참여하신 분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만큼은 좀 매수를 하고 싶지가 않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SK 케미칼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뭐 그 같은 식구 아닌가요? OS 한번 해보시죠. 두산을 그럼 하시죠. 어차피 오케이, 뭐 두산 의견은 하시죠. 똑같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두산중공업으로. MSCI 지수 편입되는 마지막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OX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매수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매수한다. 또 매수한다. 옷 색깔을 따라가네요. 이대용 자문역은 X하지 않는다. 매수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번에 그러면 이대용 자문역은 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 두산중공업도 많이 그동안 기존의 주주분들을 좀 많이 힘들게 했어요. 이 종목이 한동안 엄청 하락하다가 막 기업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주주분에게 많이 힘들어했다. 뭐 실시간 검색어에도 많이 올라 종목인데 결국은 또 풍력으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풍력, 이 두산중공업을 좀 매수하는 거는 조금 늦었지 않을까. 왜냐, 사실 지금 봤을 때 관련 부분에서 이미 재료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 속이고 이러한 자금들이 한마디로 뭐랄까요, 기술 성장주에 많이 포진했던 자금들이 지금 많이 코로나19 그 백신으로 인해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어떤 자금으로 기본 이제 원자재 원자재 성장주로 많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두산이 가장 최악의 시기는 넘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 이 현재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 이제 중요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두산중공업이나 다른 두산 계열사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실제로 성적으로 잘 맞춰서 이윤을 창출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구조를 다시 갖추면 현재 주가는 싼 주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제가 오호를 한 거는 단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뭐냐면 단 회사가 현재 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마치고 나서 실제 이익까지 창출하는 순간이 와야만 이 주식이 값어치가 있는 거고 현재 구조 조정 단순하게 잘 됐다고 해서 매수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것도 무방하겠다. 그것도 좋은 조건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를 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MSCI에 대해서 지수에서 알아봤고 이 지수를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실 때 주식하실 때 이제 MSCI 기사가 1년에 4번 나올 텐데 기사를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때 그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구나. 한 번 더 상기를 하실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아주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플러스 카톡 플러스 친구 등록하시면은 좀 세세하게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 엘간 자문님께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카톡 플러스 친구 등록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